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장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한솔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목동병원이고요.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또 진짜 전공의 선생님들, MZ 전공의 선생님들의 어떤 대변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모습인데 가야사 수정의 소리가 나오지. 네, 이런 대화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해주실 내용은 필수 월요와 똑같이 월요 전달 체계 확립입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전공협회장이 아니고요. 저는 9월 달에 끝났습니다. 8월 말 기점으로 끝났고 신임 회장님이 오시는 게 맞다 생각해서 외과학회에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선해 주셨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좀 고사를 했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전공협회장 끝났지만 이제 나중에 전문의가 되고 또 이제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해서 조그마한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일들을 고민하고 또 그 얘기들을 아마 이 외과 계신 여러 선생님들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그 의지에 참여해서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리면 저는 이대목동병원 지금 응급학과 전공의 4년차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많이들 보셨을까 생각합니다. 뭐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고 전공협회가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었었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의료 분쟁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제가 이 발표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얘기들을 외과 계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앞서 김종민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었고 또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지금 모두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을 이렇게 초대해주는 그 학회가 드뭅니다. 내과, 외과를 배워보는 다른 과에서는 특히 이렇게 전공의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지 않으시는데 일단 먼저 이렇게 초대해주신 외과학회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진주제일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의료계가 너무나 힘든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전공의 생활을 1년 동안 전공협회장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답이 안 떠오릅니다. 전공의법이 도래했고 또 여러 병원들에서 연착륙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것들처럼 80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공의 복지와 좀 어떤 근로 조건에 대한 부분의 향상인 것이지 이것이 대한민국 의료계 전체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전공의법은 준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피과 그리고 필수 의료를 맡고 있는 과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축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 젊은 의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았더니 딱 한 가지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제 학생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의 의료전달 체계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의료전달 체계는 이미 붕괴했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아까 정성 과장님도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짧게 아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과 선생님들 모시고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참 제가 주제가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27세 남자분이 내과 이제 의원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혼자 바이탈 스텝을 했고 피가 스캔에서 RF 펜으로 넘겨지는 복통이 있었고 또는 소노상에서 아펜디스 월드 스캔과 주변에 플루이드 콜렉션이 의심이 되어서 거기다 앞에 의심되는 소견으로 내과 개원이가 이제 자기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보내야겠죠. 1, 2, 3, 4번의 답이 질문이 있습니다. 외과 수술이 가능한 근교에 있는 2차 병원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그리고 권역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 그리고 통증이 경미하니까 집에서 경과하십시오. 아마 4번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근데 지금 현재의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1번과 2번입니다. 굳이 당장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외과 수술이 가능한 곳에서 접수를 통해서 환자의 CT를 찍고 CT상에서 앞배가 진단이 된다고 하면은 1번과 2번의 병원에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마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아까 SRT, 삼성 레피드 트레이닝 같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3번으로 옵니다. 네. 대학병원 응급실로 와서 마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면은 더 앞배가 더 빨리 진단되고 빨리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환자들은 다가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88세 할머니가 똑같이 아이비큐 페인이 있었고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한 상황이었고 비사인 파지티브하고 스클라 존디스인 상황이었습니다. 빌리아리 수시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내과 케어니가 과연 1번과 2번으로 갈까요? 절대 안 가겠죠. 3번으로 바로 안내를 할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직 전공의로 일을 하면서도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많이 겪고 있고 도대체 이 1번에서 있었던 환자 같은 경우가 왜 이 병원, 대학병원 응급실로 와서 외과적 처치를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4년 동안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지금 주절주절 운운하는 것은 선생님들께도 실례인 것 같고요. 이제 이 뉴스는 2019년도에 찾았던 뉴스였습니다. 결국에는 의료전달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이었었는데요. 결국에는 상업종합병원을 치겠다는 겁니다. 상업종합병원의 어떤 경증에 대한 부분은 가산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중증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1차나 2차로 회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적인 수가를 마련하겠다 였는데요.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한 것처럼 결국에는 상업종합병원에서 많이 보내나요? 여기 계신 아마 1차, 2차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상업종합병원, 아까 김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었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안 보냅니다. 절대 환자들 안 보낼 거고요. 어떻게든 한 명, 두 명이라도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대학병원의 수입 보전을 위해서 절대 환자 보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건복지부 선생님이 왜 안 오셨는지를 여쭤봤던 게 사실은 이거는 의사들이 저희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의사가 13만 명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의사들끼리만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입장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 뉴스에도 나오죠. 의료법이 정한 진료 거부 금지에 따라서 환자들 보고 2차 병원으로 가십시오. 1차 병원에 있는 수술이 가능한 기관으로 가셔서 수술 받으셔도 무탈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시스템에 대한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시스템의 큰 틀은 이러합니다. 1차 진료에서 의원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에서 환자를 매니지를 하고 매니지상에서 뭔가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2차와 3차 진료를 통해서 리퍼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2019년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참 이거 보고 답답합니다. 현행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있고 단기 개선한 방향들은 의원과 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상업병원 통해서 의뢰를 해라. 중장기적으로는 종류를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시키고 의료 자원을 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과 소수도권의 병원들을 과밀화를 해소시켜야 된다. 누구나 와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전공 1년차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물어봐도 이러한 시스템이 도래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빠진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환자들의 불편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각 병원들에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병원에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환자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설득시키지 않게 되면은 응급실에서 싸움이 나고 진료실에서 싸움이 나는 충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7월달에 썼던 이제 짧은 칼럼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도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인턴 레지던트 시절 때 아마 레지던트 선생님들께서 또 혹은 교수님들께서 코끼리를 작은 냉장고에 말도 안 되는 냉장고에 쑤셔 넣어라 라고 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전체 의사들, 젊은 의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얘기해야 될 것은 이제 그 대한민국 이 적재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적응해야 될 게 아니라 모두가 손을 흔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작은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코끼리를 들어가게 해야 되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해냈다라고 자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큰 코끼리가 들어가려면은 큰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다 모두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에서 발췌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의료 인적 자원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숙박 문제 그리고
필수의 측면이 홀대가 되었었고 지금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비급여 진료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개선이 나아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알면서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드는 고민들을 짧게나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에 요새도 지금 뭐 복지부 장관이 새로 내정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정감사가 항상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또 의사 수가 부족하다, 또 필수 의료가 뭐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진짜로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부족한가요? 앞서 이제 전공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외과를 지망하고 또 내과를 지망하고 또 여러 다른 과들을 인기가 없는 소위 이른바 인기 없는 과들을 지망하고 나서도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청담동, 압구정, 강남에서는 미용 성형이 외과 전공이 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더라 하더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MZ 세대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응급실 당직과 야간 근무가 좋아서 이 일을 택하게 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학회에서 이렇게 여러 전공의생들을 또 얘기를 듣게 해주시고 또 저희 전공협의 의견까지도 수렴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오면서 고민했던 것은 과연 진짜 의사가 부족한 것인지, 과연 진짜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에 필요한 과들에 대한 적합한 것들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공협에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경상대병원에 종린 사태도 있었고 또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공의생들의 수련 환경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보았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좀 해결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또 아산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억울한 부분 발생했다고 하고 뉴스에서는 또 그 당직을 지키지 못하던 아산병원을 규탄하고 아산병원에 있는 신경외과가 왜 크레니오토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전공의 협의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쳤고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거든요. 여기 계신 쌤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과 전공의 쌤들 모시고 또 저희 전공협회 통해서 아마 전공의들이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굳이 전공의들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젊은 의사들 그리고 현직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의료계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모르겠습니다. MZ 세대라서 그럴까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사명감이 없어서 또 그런 거 하지도 않고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보고 환자들 살리고 노력해보려고 해도 실제로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976년 건강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부터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형도 진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바라고 싶은 거는 이 계신 선생님들께서 저희 젊은 의사들을 챙겨주시고 또 그리고 외과에 대한 어떤 그 뜨거운 열망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외과뿐만 아닙니다. 사실 여기 이제 외과 학회이기 때문에 제가 외과 얘기를 계속 하지만 전체 대한민국 의료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 물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끌어주셔야 됩니다. 위에서 끌어주셔야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사명감 가지고 또 QOL이든 아니면 전공의 수련 환경이든 그런 것들 다 같이 끌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혼자서 저희들끼리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과가 전공의 저희 병원도 지금 지원이 제로인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현직 교수님들께서 당직을 매번 서고 계시고 이제 응급호피가 들어간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지치시고 힘드셔서 퇴사하시는 분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그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젊은 사들과 좀 공유해 주시고 젊은 사들은 또 그 얘기를 듣고 더 따르는 저희 젊은 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삼성병원 이용 교수님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이용 교수님이 이제 외과학에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제 외과 얘기를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지금 외과가 4년제에서 3년제로 바뀌게 되면서 아마 3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외과의 트레이닝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생각하실 거고 실제로 저 역시도 전공협회를 통해서 수량경 개선이 위해서는 80시간이 준수가 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80시간 준수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까 김종민 선생님 자꾸 얘기하셨던 게 저희 머릿속에서 계속 걸렸는데 사명감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 가져야 되고 환자들을 볼 때 그냥 차트로 보고 숫자로만 보지 말고 환자들 직접 내려와서 피지컬하고 만져보고 보호자 만나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더 참된 의사가 되고 또 그 참된 의사가 나중에 1차 기관, 2차 기관, 3차 기관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바는 4년제에서 3년제로 외과의 수련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외과의 어떠한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또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상급종합병원 가면은 되게 캔서 환자들 많고 되게 희귀한 질환들, 직내에서 보기 어려운 질환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트레이닝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제가 계속 내과학회 수련의사님들 통해서도 만났을 때 계속 종합병원에 몇 개 하지 말아달라. 1차 기관, 2차 기관에 파견 나가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겪는 환경이 어떠한 것이고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터득하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상업종합병원에서는 환자들 밀어닥치는 환자들 때문에 불리기 바쁘죠. 전공의사님들 불리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과들에 대해서 진짜로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모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민병원처럼 그렇게 훌륭한 병원들, 이렇게 외과로서 외과 선생님들이 더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더 생겨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외과에 학회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전공의들의 수련 방향과 교육 방향이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는지를 좀 더 고찰해 주시고 또 전공의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공의 협의회 회장은 아니지만 전공의 협의회 회장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